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전기차의 차량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전기차는 모두 빠졌습니다. 10대 생일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무려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엉뚱한 집을 찾아가서 집주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스토킹해온 한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최종 공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모델 16개만 선정됐는데 한국차 브랜드 모델은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 전기차 차종을 미국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6개 모델에 대해서만 한 대에 최대 $7,500,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전부 혹은 일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의 차량들입니다. 미국 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 차량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기존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면 모두 보조금을 주었지만 이번엔 배터리와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생산지 제한을 두면서 혜택을 받는 모델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차후에라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만드는 한편 현재 중국산을 쓰는 배터리의 생산지도 바꿔야 하게 됐습니다.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공장과 공급망을 옮길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입니다. Instead of relying on equipment made overseas in places like China, the supply chains will be again made in America. They'll begin in America. 미국은 자국 정부가 내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도 지금까지 200여 개 업체가 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이익 일부는 미국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고 재무 상태와 핵심 공정도 공유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민간 영역은 여전히 미국 투자를 열망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해 국방부는 아직 어떤 문서가 위조됐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5일 안에 중간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방침도 공개됐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조작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서 한국 관련 내용의 조작 가능성이 언급됐는지를 묻자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We're doing a review of the documents. That's something that our INS team is assessing and reviewing to see if any documents were further manipulated, but I just wouldn't get into the specificities.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현재 미 법무당국이 범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다만 현재 한미 관계가 굳건하며 한국과는 매우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도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밀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방국들의 신뢰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은 앞으로 45일 안에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유출 정보 가운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국가 안보 문제가 걸린 만큼 추가 공개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의 후원금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린 이후에만 1,54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후 모금한 정치자금의 98%는 200달러 미만 소액 기부자들이 낸 돈이며 생애 최초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헌금한 기부자들이 낸 금액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기소를 정치적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핵 문제를 합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발간된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들이라는 책에서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 하노이 회담에서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생일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엘라바마 데이드빌의 한 생일 파티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16살을 기념해 열린 생일 파티로 당시 현장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10대 4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도 10대로 알려졌습니다. This incident occurred at approximately 10:34 p.m. near the 200 block on Broad Neck Street here in Dadeville in Tallapoosa County. All right. There were 4 lives. Not fatalities, lives. There were 4 lives tragically lost in this incident. And there's been a multitude of injuries. 부상자가 이송된 병원 관계자는 10대 피해자 15명이 치료 중이며 이 중 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이 중 1명은 필스타비어스 다우델로 잭슨빌 대학에서 풋볼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생일 파티는 다우델의 여동생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드빌 고등학생 2명을 포함해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들도 데이비드빌과 파이크로드 고등학교 치어리더 등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중 1명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1명이 아닌 다수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찰은 사건 경위나 용의자의 체포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t was tied to a birthday celebration. We can't share anything further at this time with regards to that, as it is an ongoing investigation. 한편 사건이 발생한 데이드빌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추모 행사를 열고 어린 영혼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주말 LA와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서 대규모 약탈과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일요일 새벽 2시 30분쯤 캄튼 알코 주유소 내부에 자리한 미니마트에 100여 명이 급습해 물건을 약탈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니마트의 문을 부수고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각종 물품을 훔쳤고 범행 이후 다른 2곳의 주유소로 장소를 옮겨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약탈자들이 검은 마스크와 후드로 신분을 위장했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CCTV로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용의자가 100여 명에 육박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청소년 1000여 명의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시작된 범행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때를 지어 몰려다니며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불을 저질렀으며 운행 중인 버스와 차량에 올라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청소년 중에는 총기를 휴대한 사람도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폭력과 절도를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5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장소에서 모여 범행을 저지르는 플래시몹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엉뚱한 집을 찾아가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밤 11시 30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멕시코주 파밍턴 지역 경찰관들이 현관을 두드립니다. 출동해야 할 집 주소는 5308호인데 바디캠 영상을 보면 5305호 집 주소가 보입니다. 경찰이 잘못된 집 주소로 출동한 것입니다. 3명의 경찰은 집에서 반응이 없자 서서히 물러나는데 그때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옵니다. 집주인은 경찰을 도둑으로 생각해 권총을 들고 나왔는데 손에 들려있는 총을 본 경찰이 즉시 총격을 가해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집 안에서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강도라고 생각한 부인이 총을 쏘자 경찰도 집 안쪽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 당시 집 안엔 어린이도 3명 있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은 왜 집 문을 두드리기 전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밍턴 경찰은 실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비극적인 일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10대 소년이 집을 잘못 찾아가 엉뚱한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한 주택에서 총격이 일어났는데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16살 흑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백인 집주인이 쏜 2발에 머리와 팔을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년은 115 테라스의 집으로 갔어야 하는데 115 스트리트에 있는 집으로 잘못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을 쏜 집주인은 24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주 법에 따라 풀려났습니다. 각각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문을 열 때 총을 가지고 나가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다며 계속되는 치안 불안과 무능력한 경찰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경찰에게 침을 뱉은 남성에게 7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누범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용의자는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올해 36살의 레리 피어슨입니다. 피어슨은 지난해 4월 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는데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걷어차는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습니다. 또 경찰차 칸막이 사이로 침을 뱉는가 하면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연행하는 경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주법은 타액이나 기타 액체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경우 3급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어슨의 변호인은 과거 범죄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복역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급 중범죄 혐의에 더해 피어슨이 지난 2010년 이후 6차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7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스토킹해온 한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데일리 보이스는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세미 김 씨가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6살의 세미 김 씨는 지난 수개월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경관과 가족들을 스토킹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스토킹을 한 이유나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조건부로 석방된 상태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맨해튼 차이나타운 마라탕 건물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오늘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해온 중국 향후회장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연방수사국 FBI는 중국 한 지방의 향후회 간판을 걸고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향후 회장 루젠왕과 중국계 남성 천진핑 총 2명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루젠왕은 미국 내 중국 푸젠성 출신들의 향후회인 창러공회의 회장이며 맨해튼에 거주 중인 천진핑은 시민권자인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설립된 중국 비밀경찰서의 운영을 돕고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중국 공작원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루젠왕은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창러 공회를 결성한 뒤 지난 2016년 130만 달러의 맨해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해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FBI와 검찰은 차이나타운의 창러 공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초 뉴욕 차이나타운의 향후회 사무실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되자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향후 회장을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로 체포 기소하면서 비밀경찰서의 실체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방역 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팬데믹 기간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진행한 갈보리 채플교회에 1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타클라리타 카운티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예배를 진행했으며 예배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하루 이틀이 아닌 8개월간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을 미루어 볼 때 고의적으로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며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0일 공개 회의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안보리에 단합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한 미사일 도발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만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두 나라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날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The two council members responsible for this inaction also continue to defend the DPRK's behavior, time and time again.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 탓이라고 했고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도 중국을 거들었습니다. such a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and B-52 bombers, which has greatly heightened the DPRK's sense of insecurity. This is the main trigger for the current tensions on the peninsula. 한국도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황중국 유엔 대사는 한국과 미국 등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에 북한이 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안보리 회의였지만 미국 등의 서방국과 중러의 대립구도로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장비 전시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AI 기술을 방송에 접목한 새로운 제작 시스템을 KBS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선보였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해도 야외 촬영처럼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생중계 상황에서도 각종 데이터를 즉시 제공합니다. 이 업체는 생방송에서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출연자 모습을 바꾸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어떤 에이징을 나이를 바꾸거나 했던 기술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S 미디어 기술연구소는 AI 기술을 이용해 영상 속의 여러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따로 화면을 생성하는 버티고라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8K 초고해상도 카메라 단 한 대로 인물 수만큼 개별 영상을 뽑아내는 기술은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 안면 인식 결과를 카메라 감독이 마치 삼각대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 앵글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게 저희 기술의 경쟁력입니다. 전미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올해가 100주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큰 규모의 방송 장비 전시회로 꼽힙니다. 이번에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0여 개 업체와 기관이 차세대 방송 장비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차세대 방송 기술로서 AI나 클라우드를 디지털 미디어 쪽에 접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이를 이제 제작부터 송출까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한 방송 장비와 기술은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해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의 경계를 더 흐리게 만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운행이 중단됐던 메트로링크 일부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잇는 메트로링크 사우스 산 클레멘테 구간의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집안 침식 등의 이유로 궤도 복구 작업이 진행됐는데 6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산 클레멘테 피어까지 구간만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메트로링크는 공사가 마무리되며 해안선을 따라 운행하는 열차의 통행이 전면 재개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